안녕하십니까. 수학유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찍기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찍기특강 이제 이름은 쇼다운이고요. 마지막 결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일단 전체적으로 답개수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수학 유형별로 어떻게 찍는 게 좀 확률이 높은 방법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어떤 특정 발문에 따라서 어떻게 찍는 게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단답형인데요. 이거는 그 평가원 수학의 그 대원칙이에요.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그 다음에 29번부터 30번까지. 이 단답형에 대해서는 그 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답이 뭔지 확인을 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17번 정도에서 답이 9가 나왔는데 22번에서도 답이 9다? 이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답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0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1부터 999 중에 자연수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 이후로 2022학년도 예비시행부터 이제 올해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까지 총 6번의 평가원 시험이 있었어요. 단답형 정답을 한번 세봤는데 이제 다음과 같고요. 한번 자세하게 참고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해보고, 일단 샘플이 총 96에 54 해서 총 54개고요. 이제 각 자릿수마다 세보면 한 자릿수가 18개고 두 자릿수가 24개고 세 자릿수가 12개고요. 특히 이제 두 자릿수에서도 그 10대나 20대, 그러니까 10 얼마나 20 얼마가 되게 자주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16번부터 19번까지는 이제 3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쪽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20번부터 이제 30번까지가 이제 고비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를 다 지우고 나면은 총 30개로 샘플이 줄어들어요. 보면 이제 한 자릿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 아까 봤던 16번부터 이제 19번까지는 한 자릿수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4점짜리 문제는 이제 29번, 30번 확통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30개 중에서 한 자릿수가 3개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역시나 두 자릿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찍으려면 그 두 자릿수 중에서 10 얼마나 20 얼마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를 이제 픽을 해주면 저는 17을 고를 것 같아요. 저는 17이 이제 그 개정 이제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한 번 정도 나올 법한데, 그리고 그 전에는 되게 자주 나왔어요. 17이라는 수가. 이유는 많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했던 대로 두 자릿수 10대인 수기도 하고, 뒤에 그 한번 다시 소개할 건데, 일단 17은 그 소수면서 그 제곱수의 합이잖아요. 17은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좀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찍으면 17 정도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지선다형인데요. 공통 객관식은 총 15문제가 있는데, 역시나 개정 이후에 6개의 샘플을 제가 답 개수를 다 세봤어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나름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샘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샘플이 이제 첫 번째 예비 시행에서 나왔던 그 2개, 2개, 3개, 4개, 4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전부 다 3개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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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고요. 이제 그리고 제일 자주 나왔던 유형이 이제 올해는 다 이걸로 나왔어요. 작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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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래서 사실은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역시나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2022학년도 예비시행은
사실 실제로 그 시험 봤던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뭐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고 치고 작년 9월 모의고사는 뭐 전부 다 3개씩으로 나왔는데 답개수를 전부 다 3개씩으로 내면 아무래도 뭐 객관식 마지막 문제 뭐 15번 같은 거는 이제 좀 찍어서 맞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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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객관식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한번 답개수를 세보고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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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에 어긋난다면 그 어긋나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사실 5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개가 나오면 무조건 다시 봐야 되는 거고 혹시나 전부 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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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로 나온다면 한번 좀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나왔던 뭐 경향성이니까요. 특히 샘플도 6개로 그 사실 이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기가 푼 대로 당연히 이제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하는 건데 혹시나 이제 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답개수를 생각하고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선택 객관식인데요. 선택 객관식은 총 6문제가 나오죠. 이건 다행히 그 패턴이 2가지 중 하나로 딱 고정되더라고요. 여기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6개 중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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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있고 아니면 이제 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0개, 1개, 1개, 2개, 2개. 특히 이제 선택은 그 한 평가원 시험당 3개씩 샘플이 나오니까 지금 총 18개의 샘플이 확보가 됐는데 이 18개 샘플 중에서 모든 샘플이 전부 다 2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평가원이 의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당연히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으로 2패턴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예를 들어 뭐 3개가 나오진 않죠. 역시나 3개가 나온다거나 뭐 0개인 선지가 뭐 2개가 있다던가 뭐 이러면 당연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뭐 둘 중 하나로 나온다는 거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 찍기인데요.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제 항상 나오죠. 이건 사실 뭐 항상 이제 그 수능 역사에서 항상 평가원 시험마다 한 문제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선 좀 간단하게 말해보면 일단 대원칙은 평가원은 학생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풀 거라고 상정하고 답지 그 선지 세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느 하나를 풀지 않고도 답이 나온다? 이제 그러면 그 선지는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억이 2개면 기억이 틀리고요. 기억이 3개거나 4개면 기억이 맞는 경우인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요즘 평가원 시험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평가원 시험은 항상 이제 기억을 4개 주죠. 선지 분석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기억, 니은, 기억, 티귿,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주는 편이고요. 여기서 뭐 니은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니은, 디귿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뭐 이 선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4개면 무조건 기억이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실 기억 하나만 답이 되는 경우도 뭐 엄청 옛날을 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무조건 3개 중에 하나,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로 이제 찍는 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고 사실 뭐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하도 이제 학생들이 다 기억, 니은, 디귿을 찍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닌 것도 많이 내곤 하는데 이제 뭐 아예 뭐 기억 빼고 다 못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풀었으면 이제 그걸로 답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 노 기억, 니은, 디귿 을 선택을 하더라도 또 기억, 니은이랑 기억, 디귿 중에서 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진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더 뭐 더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고 이제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찍기를 떠나서
학생들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좀 더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막 따로따로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니은이나 디귿이 잘 안 풀린다면 항상 뭔가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정을 하고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니은으로 디귿을 해결하는 문제라면 뭐 니은이 맞다면 디귿이 참일 확률이 높은 편이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확률이 높다는 게 뭐 50%보다 높다는 거니까 뭐 50%잖아요. 뭐 디귿이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니까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참 100% 참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이게 찍기 특강이니까. 네, 이제 저는 조금 이제 확률이 높은 뭐 50%보다 높다면 당연히 이제 그 50%보다 높은 확률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맹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뭐 니은 디귿이 상반되는 선지라면 이제 둘 중 하나만 이제 참일 확률이 높고요. 자, 이제 선지별로 한번 봐볼게요. 그 첫 번째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보기는 참일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역사상. 특히 뭐 실근의 존재라던가 뭐 사이값 정리 쓰는 거죠. 아니면 도함수 값의 존재. 이거는 뭐 F'C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평균값 정리. 그리고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제 이건 뭐 최소값 아니 뭐 반대로 최대값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는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보기는 뭐 참일 확률이 높다는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이 한 개만 주어지는 경우는 이건 진짜 반반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A랑 B에 이제 뭐 니은 이렇게 A랑 B의 대소관계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건 얼마든지 실제로 A가 더 커도 얼마든지 그냥 방향만 바꿔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평가원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거짓이 되는 선지를 만들기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는 딱 반반이다. 그래서 이런 그 반반인 선지는 아무래도 그 다른 선지들보다는 조금 거짓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사실 뭐 다들 알잖아요.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그 말은 뭐 웬만한 선지는 거의 다 참이라는 건데 그 중에 이렇게 반반 뭐 부등호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경우는 딱 반반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선지들보다는 조금 거짓일 확률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진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뭐 참으로 찍기도 그렇고 이제 거짓으로 찍기도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죠. 특히 이렇게 반반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연속, 불연속 뭐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딱 이렇게 뭐 OX 마냥 딱 반반식으로 끊어지는 거 있죠. 아니면 이제 뭐 미분 가능, 아니 뭐 미분 불가능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역시나 이제 딱 반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틀릴 확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제 생각이에요. 뭐 쌤이 뭐 모든 선지를 이렇게 다 비교해 본 건 아닌데 좀 복잡한 값, 특히 이제 어떤 값을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최소값이 3이더라. 특히 이제 그게 더 복잡한 값이다. 예를 들어 뭐 실근이 5개다. 아니면 뭐 최대값이 3분의 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값이 주어지는 거는 그 값을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참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다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1차항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 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소수보다는 이제 어떤 투수가 곱해져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성수로 찍는 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건 뭐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이제 재작년이죠. 2020학년도 수능인데 지금 사실 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킬러 문제인데 문제를 뭐 다 풀진 않을 거고 뭐 이거에 주목을 할 건데요. F0이 0이라는 거는 fx가 이제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F3인데 이거는 3G3이거든요.
그래서 3G3이니까 이제 3의 배수로 찍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뭐 당연히 항상 3의 배수가 답이진 않죠, 당연히. 왜냐면 G3이 뭐 얼마든지 분수일 수 있는 거니까. 뭐 3분의 17 같이. 근데 이제 이왕이면 우린 찍을 거니까 G3이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이제 3의 배수로 찍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뭐 실제로 답이 이제 51이어서 3의 배수였죠. 자, 뭐 2012학년 수능도 뭐 이런 식이에요. 똑같아요, 아예. 이제 기함수는 그 원점을 지나게 되니까 F형 0이라는 거는 fx가 x를 인수로 가지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3이었는데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3 곱하기 G3 꼴로 나오니까 G3이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이제 3배수로 찍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그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3배수를 찍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실제로 뭐 둘 중 하나였고,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답계수 이제 법칙이랑 약간 연결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답을 다 세봤는데 뭐 1번은 좀 나왔는데 뭐 4번은 좀 적게 나왔다. 사실 하나만 적게 나오진 않잖아요. 뭐 4번이랑 5번 중에 이거 두 개가 이제 적게 나온 후보인데 둘 중에 하나를 찍으려고 했다가도 우리는 3의 배수 1번이랑 4번 중에 하나를 찍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4번으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뭐 예시를 든 거고 뭐 실제로 답은 4번이었어요. 1번, 4번 중에 하나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인데요. 이건 사실 뭐 특기라기보다는 이제 당연한 건데, 이제 뭐 확률과 통계 같은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많이 느끼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풀다 보니까 이제 뭐 답이 P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선지가 다 P의 배수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항상 평가원은 당연히 다 이제 어떤 배수로 주겠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풀이는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조건 나를 먼저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평가원이 모든 풀이에 대해서 다 이제 똑같이 일정 배수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선지에서 P의 배수가 아닌 거를 지울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이제 간단하게 들어보면, 재작년 6월 모의고사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그 원탁에 앉는 건데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하는 문제예요.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뭐 잘 안 풀린다고 치면은 사실 뭐 1, 2학년 이웃해서 안 치는 게 사실 유명한 문제죠. 근데 만약 잘 기억이 안 났다고 치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1, 2학년은 알아서 안 치고 3학년을 이제 나중에 안 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3학년 나중에 안 칠 때 결국에 이제 3팩을 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3팩. 3팩은 이제 6이니까 무조건 답에다가 이제 6을 곱하는 식이 될 거니까 이제 6의 배수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실제로 이제 선지가 6의 배수가 이제 96이랑 108밖에 없기 때문에 1, 4번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 자, 어떤 걸로 고를 건가요? 1번, 4번 중에서 하나 맞춰보세요.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네, 답은 1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4번 중에 이제 앉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도형 마지막 유형인데요. 사실 도형 문제는 뭐 찍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일단 대전제는 그 평가원 도형은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려줘요. 그 아마 지오지브라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 비율이랑 이제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실제 도형의 길이를 재가지고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이거죠. 샤프를 이제 한번 딸깍을 하면은 샤프 심이 찔끔 나오니까 이게 몇 번 딸깍딸깍을 했는지를 이제 세는 거죠. 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약간 그 근본적인 방법이고, 이제 제가 이거 찍기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이제 시험지에 그 가장자리 이제 굴곡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시험지를 펼치면은 시험지 용지가 그 A4처럼 그 깔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오돌토돌하게 막 돌기 같은 게 나 있어요. 그 사인 그래프 마냥. 그래서 이 이제 굴곡으로 잰다.
이게 굴곡이 쌤도 해봤는데 이게 막 엄청 그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샤프통에 뭐 자를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같은 건 이제 수능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나마 좋은 방법이 사실 꼭 길이를 다 재지 않아도 돼요. 특히 이제 상대적인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만 재도 되는데, 이제 길이의 비율을 재는 기본 방법은 가장 짧은 이제 선분의 길이를 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샤프심으로 이제 딱 끊어서 만든 다음에 다른 거에 몇 배인지 찾자,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뭐 지금 연습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년 9월 모의고사 했는데요. 이제 BD랑 CD의 합을 물어봤고요. 당연히 BD랑 CD가 기준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길이를 이제 샤프심을 이렇게 툭 끊어가지고 샤프 펜촉으로 딱 끊으면 좀 정밀하게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툭 끊어서 이 빨강의 길이가 이 BD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르면은. 닌텐도 실제로 해봤는데 딱 이게 4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4배구나. 즉 CD를 뭐 K라고 한다면 BD는 4K겠구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K를 다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K 플러스 4K 꼴이니까 이게 이제 5K인 건데, 아까 함수값 구할 때 기억나나요? 이게 5K면 5의 배수로 찍는 게 확률상 유리하다고 했죠? 물론 K가 뭐 분모가 5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찍을 거기 때문에 5의 배수는 선지에 5의 배수가 10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고, 실제로 답이 2번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발문별 찍기인데요. 특히 PQ 같은 거는 이제 뭐 당연히 발문이 어떤 두 개의 고배꼴이니까 합성수를 선택하는 게 확률상 유리하고요. 이제 이런 고배꼴에서 둘 중 하나가 이제 1로 주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P가 4고 Q가 1이면 사실 이제 Q를 따로 곱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P를 물어보나 Q를 물어보나, 아니 P 곱하기 Q를 물어보나 똑같으니까 이러면 그냥 P 플러스 Q를 물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1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합성수를 선택하는 게 이제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죠. 아니 물론 이제 PQ가 유리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약분 돼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합성수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P분의 Q꼴에서 P 플러스 Q 물어보는 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단답형은 자연수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수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 정병훈 선생님의 강좌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PQ가 아무래도 서로서인 자연수다 보니까 P분의 Q가 이제 기하분수여야 되잖아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꼴이어야 되는데, 그때 P 플러스 Q는 이제 소수일 확률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언뜻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 P 플러스 Q가 소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P 플러스 Q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사실 모든 경우가 다 돼요. 더해서 7이 될 수 있는 모든 쌍을 골라도 다 이게 서로소예요. 그렇죠? 2랑 5도 서로소고 뭐 3이랑 4도 서로소잖아요. 단 뭐 1이랑 6은 안 되죠? 왜냐면 1이랑 6이면 1분의 6이니까, 아니 당연히 뭐 서로소라면 서로소인데 이게 1분의 6이면 이게 애초에 분수꼴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을 안 하겠죠. 1분의 6이면 그냥 이 1분의 6을 물어보겠죠. 6이니까 굳이 뭐 이거를 P 플러스 Q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1분의 6은 뺀다고 치고 이렇게 총 5가지나 나오는데, 만약 P 플러스 Q가 합성수, 즉 8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아까 했던 1, 7도 안 되고, 그죠? 분모가 1이니까요. 2, 6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2분의 6이라는 거는
약분하면 3이니까 굳이 이렇게 2분의 6으로 구성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4랑 4도 마찬가지고 뭐 6, 2도 안 되고, 그죠? 6분의 2로 2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실제로 이제 4가 되니까 답이 8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P 플러스 Q가 더 커지면, 지금 수가 더 커졌잖아, 7에서 8로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더 적어졌다? 이거는 이제 소수일 확률이 높지 않나. 이거는 쌤도 좀 다 해본 건 아니고 좀 몇 개 세봤는데 뭐 엄청 유의미한 확률은 아니고 반반에서보다 좀 더 이상이다 이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합성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5, 3 이런 것도 이제 더하면 8이니까 이거는 뭐 엄청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아예 못 풀어서 찍어야 될 상황이면 이왕이면 소수로 찍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쌤이 말했던 게 17 이런 숫자 말한 거예요. 17은 소수니까 아무래도 분수 꼴에서 분모 분자 더했을 때도 좀 자주 나오는 수일 확률이 높죠. 자, 이제 마지막이 발문별 찍기인데, 이거는 P제곱 플러스 Q제곱 같은 거 물어보는 거는 보통 PQ가 정수인 편이에요. 물론 뭐 PQ가 유리수거나, 유리수면 이제 막 제곱에서 분수꼴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수가 답이 마킹이 돼야 되니까 분모에 약분 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냥 보통 빠르게 세팅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 뭐 36 PQ 뭐 이런 식으로 주는 편이라서 보통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면 둘 다 정수거나 아니면은 루트 있는 거 루트로 주는 편이라서, 루트보다는 뭐 정수가 더 많이 나오긴 하니까 정수로 가정하고 찍는 게 좋긴 하겠죠. 역시나 아까 말했던 뭐 17이나 65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요. 뭐 13이나 29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수라고 해서 찍으면 좋다라는 거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뭐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다 정리해봤고요. 이번 2023학년도 수능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뭐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이제 수험생은 사실 뭐 결과로 이제 보여주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좀 찍어서라도 잘 맞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